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효율성에 대한 생각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효율, 또 효율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좀 쓸데없어 보이는 짓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보니까 광고 전문가인 정규영 대표가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살아남으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하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그 속뜻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정규영 대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요즘 AI 뭘 시키면 70점짜리 결과물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70점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독특한 한 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럼 그 한 끝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덕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덕질이라는 게 뭐 당장 돈이 되거나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좋아서 막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굳이 시간을 내서 연극을 보고 갑자기 여행을 훌쩍 떠나고 밤새도록 책을 읽고 바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몰입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결합되고 그게 결국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관점이자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푹 빠져있는 쓸데없는 활동 혹시 있으신가요? 기사에서는 이런 경고도 해요. 우리가 너무 AI의 효율성에만 기대다 보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막 헤매고 고민하는 그런 인간적인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탐험에서 얻는 독특한 감각이야말로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실력일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한번 확 전환됩니다. 이 재미와 쓸데없음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창의력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겪는 직장 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효율성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창의성이 메마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요. 회사 전략은 그냥 숫자만 나열된 재미없는 보고서가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는 거죠. 결국 재미를 잃는 순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의 직장 생활에 바로 연결해 볼게요. 혹시 회사에서 전략 발표하는데 저건 그냥 숫자들이네 하고 따분하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히스토리가 되는 스토리 경영이라는 책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수많은 기업 전략이 실패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스토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직원들이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 역할이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 전략에 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고 가슴 뛰는 이야기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최고의 엔진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와닿는 사례가 있는데요. 기업 회생 전문가인 사에구라 다다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괜찮은 전략을 딱 전달하면 사람들 표정부터 밝아지고 방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대요. 이 맛에 리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전략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략에는요, 빽빽한 숫자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스토리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 어쩌면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주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미라는 키워드를 이번에는 우리의 사회생활, 바로 대화로 가져와 볼까요? 왜 가끔 대화하다 보면 지루하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단순히 무슨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대화를 죽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책에 따르면요, 한 실험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예 떨어지는 게 주제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 대화 만족도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그 어색한 침묵이 만족도를 확 깎아먹는 주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아주 실용적이에요. 첫째, 대화에 나설 때 여러 주제를 미리 좀 생각해 가는 겁니다. 둘째, 대화하다 분위기가 좀 처진다 싶으면 화제를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셋째, 상대방 표정을 살피면서 여전히 재밌어 하는지 관찰하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툭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화제를 잘 바꾸는 건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흥미도 계속 유지되고 상대방에 대해 더 다양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어색한 침묵 없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지혜로운 한마디를 나누고 싶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죠.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법을 평생 배워야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재미있게 사는 법도 포함될 겁니다. 삶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딴짓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일, 직원들이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시하는 일,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미리미리 대화 주제를 준비해서 적절한 대화 흐름을 만드는 일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몰입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